네, 요즘 동네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죠. 서울시에서도 마을 공동체 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많으면서 동네 도서관도 생기고 체육시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요. 이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 가운데 미술관은 아직까지는 동네에 생기기에는 조금 규모가 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국내 최초로 동네 미술관 또 색다른 미술관을 표방하면서 특별히 청소년 또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미술관이 있습니다. 헬로우 뮤지엄 금호동으로 최근에 둥지를 옮겼는데요. 오늘 김이삭 헬로우 뮤지엄 관장님 모시고 동네 미술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미술관 이름도 예쁘네요. 헬로우 뮤지엄.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네, 헬로우 뮤지엄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헬로우 인사하듯이 미술관과 인사하고 미술관이 어린이들에게 좀 더 쉽고 재밌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헬로우 뮤지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2007년도에 강남구에 한국에 처음으로는 어린이 미술관으로 특화된 전문 미술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식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비영리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강남구와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어린이와 가족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8월 8일에 성동구 금호동에 동네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김이삭 관장님은 원래 미술을 전공을 하셨나요? 네, 저는 6살 때서부터 그림을 그려왔고요. 네. 그림을 그리는 일보다는 이런 예술을 사람들과 매개해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술관 관장이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2007년부터 보통 미술관 하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 시립 어느 정도의 규모와 네. 또 작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선입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미술관,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헬로우 뮤지엄을 앞서 이제 작은 미술관, 또 마을 미술관, 관객 중심의 미술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헬로우 뮤지엄의 그러면 특징, 다른 미술관과 좀 다른 점, 모토는 네. 어떤 겁니까? 네. 헬로우 뮤지엄은 예술이 놀이가 되는 공간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예술은 가장 좋은 놀이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네 미술관은 이런 대형 큰 미술관보다는 집 앞의 놀이터와 비슷한 공간입니다. 헬로우 뮤지엄의 전시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춰서요. 많은 미술관들이 얼마나 좋은 작품을 소장했는가를 중점을 두고 평가를 받는다면 헬로우 뮤지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관객들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보통 미술 작품 하면은 뭘 공부도 좀 해가야 되고 말이죠. 가서 이렇게 꿰뚫어 봐야 되고 그러는데 네. 접근 자체가 좀 다르시군요. 놀이터 같은 미술관. 네, 맞습니다. 네. 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약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미술관 하면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미술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요. 동네미술관에서는 문턱을 낮추고 관객의 시선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이제 운영 방식들을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술에서 예술에서 힘을 상당히 빼셨네요. 네, 네. 동네로 시선을 낮춰서. 네. 네. 2007년에 헬로우 뮤지엄은 역삼동에서 먼저 개관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강남구에 지금까지 이제 본관은 있는데요. 네. 분관의 형태로 이제 금호동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근데 강남구에 있을 때는 강남 주민들이 많이 올 것 같았는데 네. 실제로 강남 주민보다는 전국에 있는 관객들이 참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울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성북동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런 가족과 어린이 관객들이 비단 왜 강남구에 있는데 이렇게 강남 관객들만 적을까라는 것도 참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 강남 지역은 더 많은 이제 교육
교육과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런 자율성과 창의성을 표방하는 예술 교육은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강남구에서 8년을 운영을 하면서 너무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기에는 인프라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순회 전시 형태로 연간 한 10회 정도 전시를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헬로 뮤지엄의 특화된 체험식 교육, 예술 교육의 컨텐츠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동네 미술관이라는 모형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죠. 네. 그러니까 올해 앞서 8월 8일이라고 그러셨죠. 금호동에 네. 이제 헬로 뮤지엄이 또 생겨났는데 지금 이제 역삼동에 있는 걸 완전히 이사하신 게 아니라 그쪽에도 터가 있고 금호동 쪽에 새롭게 좀 터전을 또 마련한 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분관이에요. 네, 분관이죠. 금호동에 이렇게 또 새로운 헬로 뮤지엄이 생겼다. 그 뭐 지역을 우리가 좀 서울 안에서 나누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금호동으로 진출하시게 된 겁니까? 네. 동네 미술관의 이제 위치를 선정하는 데는 3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네. 한 가지는 유아와 가족 수가 많은 곳. 그래서 어린이 숫자를 먼저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성동광진교육청을 보니 15,000명 정도, 14,000명이 넘는 이제 유아와 어린이 수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롭게 자리를 잡은 금호동에는 인근에 이제 걸어가거나 버스 한 정류장 정도, 정거장 정도 거리에 9개 정도 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나 유아 수가 많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소외 지역. 이것이 비단 경제적인 층위하고는 좀 다르게 예술 기반 시설이 적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처음 생긴 미술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육비 지출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서울 안에서 성동구 금호동이라는 곳을 찾게 됐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예술, 아트 하시는 분들이 뭐 작업실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거나 그러실 때 그쪽에 끌려서 혹은 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누가 터를 제공했어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대단히 분석적으로 네. 이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를 분석하셔서 금호동으로 또 가서 새로운 터전 하나 만드셨네요. 예, 그러면 금호동에 새롭게 세워지는 헬로 뮤지엄은 특별한 공간일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 골목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지고 이제 좋은 기분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른들이 느끼는 안락함을 주는 휴먼 스케일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차일드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비례가 맞는 공간.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맞는 이제 비례를 가진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 오래된 병원 건물을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옛 건축물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헬로 뮤지엄 동네 미술관의 특징이라고 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아마 네. 세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뮤지엄이 참 드물 텐데요. 네. 어린이들이 어디든지 앉아서 작품을 볼 수 있고 두루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동생들, 영아들이 와서 바닥을 기어다닐 수도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교육실이나 전시실은 외부로 창을 크게 내서요. 외부랑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고요. 옥상 공간에는 학교나 집에서는 그려볼 수 없는 큰 스케일의 드로잉이나 낙서를 할 수 있는 드로잉 스튜디오, 예술 놀이터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이 몇 층 건물인가요? 네. 총 2층 건물과 옥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미술관. 기네스북에 하나 올리시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진도 나왔는데, 동네 미술관이라는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들렸습니다만은 뭐 미술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이렇게 쭉 회람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아이들이 앉아서 뭘 만들고 놀고 뭐 이러는 공간이에요. 네. 특이한, 그러니까 이 관람 방식도 그냥 쭉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그림만 보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품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시각적인 사고 전략이라고 하는 해외 뮤지엄들에서 쓰고 있는 감상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학업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미술관에서마저 학습을 하는 것 같은, 또 외워야 되는. 또 질문을 주고받는데 끊임없이 분석적으로 작품을 봐야 되는 한계가 느껴져서 지금 헬로 뮤지엄에서는 놀이 중심의 작품 감상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공감각적인 작품 감상 방법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음식물을 먹어보고 사탕 맛과 비슷한 정서의 그림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식으로 내가 어떤 작품을 볼지 스스로 관람의 동선을 짜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그림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실 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먼저 매주 수요일에 무료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요. 예술의 다양한 장르들, 퍼포먼스, 공연, 시각예술 이런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융복합으로 합쳐져서 보다 실험적인 예술을 어린이들이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시각예술에 집중하는 시각예술 안에도 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뭐 조서나 회화나 이런 다양한 조형적인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미지 아카데미, 그리고 가장 행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부가 함께하는 자연주의 미술 태교 교실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아트 앤 크래프트 교실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컴플레인 하려고 했는데 부부간에 혹은 또 이제 임산부들이 또 태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옮기신 공간은 이전 공간보다 좀 공간이 넓어졌습니까? 한 번에 수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사립미술관이고요. 작은 미술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들에게 맞는 익숙하고 친근한 공간을 통해서 예술을 좀 편하게 소개시켜주기 위한 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작은 미술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확산되는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공간은 동시에 한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체험 관람이나 일반 관람 모두 사전 예약을 통해서 관람의 질을 높이고 좀 쾌적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금호동 관을 개관하시면서 지금 개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놀이시작이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놀이시작이라는 전시는 지금 8월서부터 금호동에서 열리지만 첫 놀이시작 전시는 2013년도에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을 했던 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이를 시작하자라는 뜻인데요. 이 도시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도시의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그리고 바뀌는 환경들이 어린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개발 중심으로 내가 살던 집이 허물어지고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환경의 변화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놀이시작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놀이성과 장소성입니다. 참여하는 작가가 4명이에요. 강영민, 홍순명, 오유경, 홍장호 이렇게 4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요. 모두 굉장히 일상적인 아주 친근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김이사 관장님 시각에 맞추거나 혹은 헬로 뮤지엄의 철학을 공유하려면 범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작품을 걸어서 아이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작가분들은 어떻게 작품들로 아이들과 소통을 합니까? 네, 먼저 작가가 이 뮤지엄에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전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리서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과 같이
금호동과 성동구에 있는 문화 탐험을 일단 탐사를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조사 과정을 거치고 어린이들과 함께 사전 학습을 해보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작가들은 예를 들자면 금호동에 재개발되는 지역에 가서 홍수명 작가의 예인데요. 네. 버려지는 물건들을 주어서 그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조합해서 랩으로 똘똘똘 감아서 사소한 기념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어린이들도 뭔가를 자기의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이 버리는 물건들을 다시 재탄생시켜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이 충분히 어린이들과 소통이 되고 어린이들이 즐겁고 재밌게 관찰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독특하군요. 역시. 예, 그래요. 이제 8월 8일 날 금호동의 헬로우 뮤지엄이 개관을 했으니까, 금호동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 강남에 있던 것을 들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일단 그 지역 도서관, 지역 뮤지엄으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금호동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도 뭐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다녀간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역 밀착형 미술관을 시작한 지 이제 뭐 3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 후 성과에 대해서 한번 꼭 다시 초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간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해봤을 때 어린이들은 먼저 제일 큰 특징은 집에 가기 싫어합니다.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는 참 드문 일인데요.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꼭 다시 가고 싶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미술관이 뭐냐, 우리 동네에 미술관이 생기면 누가 이용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던 동네 주민들이 성동구로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동네가 밝아졌다 하면서 이런 반가움을 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8월 8일 날 개관하셨으니까요. 내년 8월 8일 날 1주년 때 한 번 또 오세요. 그때 한번 우리가 성과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 저도 미술관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간혹 가는데요.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네. 앉을 것도 많지 않고, 얼마 전에 한 맞습니다. 미술관에서 이렇게 중간에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들을 좀 마련해 줘가지고요. 네. 소파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미술관 좋긴 하지만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예, 여긴 가면 아이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하는군요. 네.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좀 가르쳐 주고 고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술이 놀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행동들이죠. 우리는 글을 쓰기 전에 음악을 흥얼거리고 미술사가 있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예술을 만났을 때는 가장 편안하게 예술을 보는 상태를 뜻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예술과 친해지고 예술을 공부하거나 소비하는 게 아니라 향유하게 됐을 때는 삶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보는 것은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인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작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화적인 포용력, 그리고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신장되게 됩니다. 네. 미술관이 아니고 이제 놀이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저렇게 미술관에서 뛰어놀고 들어 누워 있나 싶었는데, 조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저 아이들이 그냥 작품이네요. 하나가 어우러져서. 네. 네. 동네 미술관. 앞서 보통 이제 사설 미술관들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하려면 뭐 영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영리라고 아까 그러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하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저도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는데 C 프로그램이라는 곳이 있어서요. 또 벤처 기부 펀드와도 함께하고 계시더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미술관은
미술관은 이제 미술 학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화랑하고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작품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여주는 입장 수익에 많은 재정을 의존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뮤지엄들,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국고나 이런 후원사의 도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우 뮤지엄이 이런 예술 교육에 특화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을 만들고 이것을 확산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이 벤처 기부 펀드 C 프로그램을 만나서 실제로 이 꿈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됐는데요. 어떤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철학을 실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함께 협력해서 함께 네. 만들어가고 있는 네.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벤처라는 게 보통 이렇게 약간 모험 기업에 투자해서 결국은 지금은 투자하지만 나중에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벤처의 개념은. 네. 이분들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가치를 위해서 자금들을 그야말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펀드인 것 같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성과는 네. 어떤 재정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삼거나 목표로 삼고 있지 않고요. 네. 이것을 얼마나 사회에 좋은 성과로 환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네. 일을 하는가에 어떤 척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들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헬로우 뮤지엄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용 방법하고요. 앞으로 계획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헬로우 뮤지엄 동네 미술관은 문턱이 낮은 미술관이고요. 모두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미술관도 음악처럼 좋은 음악을 우리가 여러 번 듣는 것처럼 미술관을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미술관, 같은 작품도 여러 번 볼 때 정말 예술을 감상하는 혜택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한 번만 감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혹은 자주 작품을 감상하면 그 작품이 훨씬 우리 삶에 친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월요일은 휴관이시고요. 보통 네. 미술관, 박물관들이 휴관입니다.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죠?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이제 대부분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서 관람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참여하실 분들은 예약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헬로우 뮤지엄 얘기를 했는데요. 뮤지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오늘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린이들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아빠들도 퇴근하고 좀 양말 벗고 들어놓아서 쉴 수 있는 미술관도 네, 앞으로 좀 확장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기대감들 갖고요. 오늘 시시각각 토크 김이삭 헬로우 뮤지엄 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